오늘은 조금 어려운 거 한다는 거야. 응? 일단 아침에 네가 모른다는 거 있잖아. 그거 해줄 거야. 자, 봐라. 어디를 펴냐면, 그렇지. 138페이지. 자. 지각 변동이라고 있어. 지각 변동은 뭐야? 지구의 겉부분이 지각이 변할 수 있게 일어나는 원인들이야. 응?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뭐가 있냐면 화산 폭발, 지진이라든지 조산 운동이 있다. 그러면 변동대와 판구 조절이 있어. 변동대와 판구조론이 뭐냐? 변동대는 뭐냐면, 첫 번째,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야. 뭐 있어요? 지각 변동이. 지구 겉부분이 변하는 게 화산, 지진, 조산운동. 조산운동이 뭐냐? 만들 조자에다 몇 산자야? 산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조산운동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 겉부분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형태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지각 변동은 봐라. 지각 변동은 자 봐라. 자, 지각의 변형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이 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표면으로 방출이 되는 거야.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뭐 형태로? 진동의 형태로, 파동의 형태로.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난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활발한 곳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변동대는 이제 우리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갖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지진대,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화산대. 근데 얘는 변동대는 좁고 긴 띠 모양이야. 이해됐니? 좁고 긴 띠 모양이다. 그럼 보자. 이때 좁고 긴 띠 모양인데, 그 다음 화산활동을 보자. 화산활동은 뭐야?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뚫고 분출되는 거. 이건 뭐라 그래? 화산활동이라 그래. 그러면 화산활동은 뭐가 나오냐? 화산세설물, 고체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이만한 돌도 떨어지고 자갈도 떨어지고 재도 떨어지고 화산세설물이라 그래. 그 다음 화산가스,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거. 그리고 용암이 분출이 돼요. 용암은 마그마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스가 있잖아. 빠져나가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용암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진은 뭐야? 지구에서 내부의 에너지가 그냥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지진의 구분은 진원, 봐봐.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 지하 깁스온 곳에서 진이 발생한 곳을 진원이라 그래. 진원에서 이렇게 퍼져나가 파동이. 그랬을 때 진원의 지표면의 수직인 곳, 이게 제일 많이 떨리거든. 그래서 진앙이라 그래. 근데 이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진원이 70km 이내로 얕아. 그러면 뭐라 그래? 옆에 나왔어. 천발지진. 얕을 천자를 써가지고 천발지진이라고 해. 진원의 깊이가 70에서 300km 이내야.
가운데 X자를 써갖고 중발 지진.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300km 이상이야. 그러면 뭐라고 불러? 신발 지진이라고 해요. 신발 지진이라고 해. 신발 지진은 뭐냐면 깊이가 깊은 침자를 써갖고 300km 이상이니까 신발 지진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리고 이 뭐 화산 때는 자 봐라. 내가 아까 좀 말했지. 화산이 자주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더니 족곡이 띠 모양이 돼. 지진 때도 지진이 자주 발생한 곳을 점을 찍어 나타낸 족곡이 띠가 돼. 그러면 화산 때가 더 넓을까? 지진 때가 더 넓을까? 어떻게 더 넓을까? 넓게 분포할까? 그렇지. 화산이 일어나면 발생하면 무조건 지진이 생겨. 지진이 발생한다 해서 화산이 생기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화산 때하고 지진 때의 분포를 봐봐. 분포를 보면 화산 때하고 지진 때의 분포를 보면 자, 화산 때와 지진 때는 대체로 족곡인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화산 때와 지진 때는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 대륙 주변부에 분포해, 대륙의 중심에 분포해. 그렇지, 대륙 주변부에 분포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곳은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리고 지진 때와 화산 때는 거의 일치해. 그리고 전 세계에 주요 화산 때 지진 때가 있다. 뭐가 있어? 제일 많은 게 뭐야?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누구야? 환태평양 화산 때 지진 때야.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해 있어. 이게 환태평양,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원형으로.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는데 일명 불레고래라고 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는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하므로 화산활동과 지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다. 일명 불레고리다. 그리고 봐봐, 해령 화산대 지진대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저에 발달한 해령을 따라 분포한다.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는 지중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으로 대규모 습곡산맥이 발달했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지진대는 크게 세 개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해령 지진대 화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야. 이해됐지? 그리고 판구조론이 있어. 이제 판구조론이 있는데 판구조론은 론이다. 론인데 이게 론이란 건 과학자들한테 자기가 뭐 학회해갖고 발표를 했어. 어떤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남들한테 인정받지 갖고 이게 맞다 그러면 론이 되는 거고, 야 남들한테 인정 못 받았어 그러면 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야. 제일 먼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 누가? 베게너라는 사람이. 고생대 말에는 모든 대륙이 저기 남극 쪽에 모여 있었어. 그 초대륙을 판게하라고 그래. 근데 이게 갈라지면서 중생대 초에 갈라지면서 지금과 같은 요 5대양 6대주가 됐대. 그러면 5대양 6대주가 돼가지고 됐는데 이 사람이 대륙 이동의 증거는 많이 밝혔어. 뭐 아프리카의 동해안과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의 해안선의 일치,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 증거를 밝혔어. 근데 야 베게너한테 물어봤어. 야 왜 그런데? 근데 대답을 못했어.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못 밝혔어. 그래갖고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찍은 거 사진 보면 전부 다 우울하게 찍은 사진밖에 없어. 왜? 그 원동력을 밝히기 위해 남극에 그린란드에 간 거야. 그래갖고 얼어 죽는 거야. 아, 사람 죽었어. 그 다음 이제 멘틀 대류선에 들어가야겠어. 홈즈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홈즈가 주장했는데 이때 멘틀 대류선은 그냥 멘틀의 대류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한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원동력을 못 밝혔어.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저 확장설이 있어. 헤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해저 확장설은 뭐냐? 해저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잠수함을 개발해갖고 잠수함을 갖다가 내보냈단 말이야. 근데 잠수함이 비싸잖아. 부셔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해저 지형을 연구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저가 그 확장되는 걸 발견했어. 해령에서. 하고 해저 확장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뭘 주장했어? 항구조론을 주장했어. 그러면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힌 거야. 그러면서 얘는 론이 된 거야. 이해됐어? 지금까지는 설이었어. 근데 론이 됐지 이제. 남들한테 다 인정받은 거야. 그럼 뭐 보자. 항구조론은 뭐냐? 지구 겉부분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 한 10개 이상의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판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직권을 갖다가 구분지었어. 뭘로? 지각, 멘틀, 웨이브로 구분지었어. 뭘 통해서? 잡아라.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지진파를 통해서 구성 물질과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웨이브로 구분했다. 그리고 구성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웨이브로 구분했다. 즉 봐라. 자, 지각이 있어. 지각은 위로 솟은 데는 밑으로도 많이 파고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 지각이 훨씬 두꺼워. 대륙 지각이 약 35km 됩니다. 그리고 얘는 화강암 질로 되어 있어. 밀도는 2.7g/제곱센티미터. 근데 해양 지각은 얇아. 위에도 얇고 밑에도 얇아. 평균 5km. 그리고 현무암식. 밀도는 3.0g/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시ум아. 지각 다음에 뭐 있어? 해. 멘틀이 있지. 멘틀하는데. 왜 렉이 있지. 근데 멘틀 중에서 상부 멘틀, 최상부 멘틀이 있어. 여기가 지각과 이 최상부 멘틀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암석권이라고 해. 이게 판이야. 100km까지. 응? 이게 판이야. 응? 판인데, 잡아. 판인데, 그래도, 그리고 또 상부 멘틀, 또 여기를 100에서 400km를 연약권이라고 해. 연약하다는 뭐야? 약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100에서 400km. 근데 연약권은 무슨 상태야? 부분적으로 녹아있어. 원래 멘트는 고체지. 근데 부분적인 용융 상태야. 그러면서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생기면서 열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즉 뭐가 일어났다? 그렇지.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연약권의 대류 또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
이 연약권이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이 멘틀 위에 떠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멘틀이 움직이지. 멘틀이 대류하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판들도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갖고 대류 이동의 원동력을 밝힙니다. 멘틀의 대류가. 이게 그래서 론으로 인정받은 거야. 이해됐어? 이게 지구 겉부분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판이 멘틀 위에 떠 있어. 그래갖고 멘틀이 대류하면 움직이면 이 판도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특히나 어디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왜? 판과 판이 부딪히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이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해양판. 근데 대륙판이 두껍긴 두꺼워. 근데 밀도는 누가 더 커? 해양판. 이해됐어요? 올라오세요. 자, 야, 옆에 보자. 암소권은 봐라. 암소권하고 지각을 보자. 암소권은 지각과 상부 멘탈 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각보다는 넓은 범위다. 따라서 암소권을 지각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면 안 돼. 올라와. 139페이지에. 그러면 암소권과 연약권이 있지. 선생님 설명했다. 암소권은 뭐야? 지각과 멘틀의 상단부, 최상단부를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서 깊이는 100km까지. 이게 암소권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판이야. 암소권이 뭐라고? 판이야. 지각과 멘틀 일부를 포함한 암소권이 판이란 말이야. 그리고 연약권은 암소권 아래에 위치하며 깊이가 100에서 400km의 구간이다. 판은 지구의 겉부분이 암소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암소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과 대륙판 봐라. 밑에 봐봐. 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남극판, 나스카판, 코쿠스판, 카리브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이렇게 있잖아. 아라비아판. 근데 자 보자. 판은 암소권으로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영역을 포함하는 약 100km의 두께의 단단한 부분이다.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대륙 지각은 판은 해양 지역의 판보다는 두께가 두껍다. 연약권은 봐라. 100km의 깊이 100km에서 400km의 구간으로 판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멘틀 부분이 용융되어 유동성을 띈다. 연약권은 고체 상태이지만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옆에 봐봐. 왜 지진은 연약권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지진은 단단한 강체, 단단한 게 변형력이 쌓여 있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암석이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근데 연약권은 부분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버립니다. 이렇게 딱딱한 놈은 이게 변형력이 쌓여서 그냥 부셔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는 말랑말랑하니까 어떻게 돼? 변형력이 안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연약권에서는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잠 오냐? 너 어제 늦게 잤어 또? 나는 솔로 안 보고 잤네. 자 봐라.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큰 까닭. 해양 지각을 주로 이루는 현무암은 대륙 지각을 이루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 이로 인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는 평균 밀도가 크다. 그러면 네 번째 판의 구분 봐봐.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뭘로 구분한다?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구분한다. 근데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작다.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현무암하고 멘틀의 윗부분 평균 두께는 약 70km야. 평균 밀도는 크다. 그리고 대륙판은
대륙 지각 주로 화강으로 되어 있고 멘틀의 윗부분으로 평균 두께는 약 100km, 평균 밀도는 작다. 전 세계 판의 분포는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판의 경계하고 변동대,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난 곳은 판의 경계하고 일치한다. 그리고 판은 멘틀의 대류 영향에 따라 1년에 약 1cm에서 10cm 속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판마다 이동 속력과 방향이 다르다. 그러면 판 경계에서 두 판은 상대적인 운동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지구 거품은 10개의 주요 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 유라시아.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대나 화산대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 표시의 화살표는 판의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라 판 경계에서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모이는 거는 수렴형 경계라고 해. 화살표가. 벌어지는 거는 뭐야? 발산형 경계라고 해. 그리고 어긋나는 게 있어. 어긋나는 거는 보존형 경계야.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원이며 내부 에너지며 연약권에서 일어난 멘틀레드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야. 다가 아니야. 그리고 옆에 주의해봐. 판의 경계와 판의 경계가 화산대, 지진대보다 지진대와 잘 일치하는 까다. 판의 경계에서는 모든 지진이 활발하지만 판의 경계에서 모든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화산 활동은 지하에 마그마가 생성돼야만 하는데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 판의 경계도 있어. 그러니까 판의 경계하고 화산대하고 지진대 중에서 누가 더 일치해? 판의 경계하고. 지진대. 그렇지. 판 이동 속력은 지구는 구면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은 하나의 판 내부에서도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다. 판의 이동은 GPS 위성을 이용하여 기준점에 대해 상대적 위치 변화를 측정해서 알아낸다. 그리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최근 결과에 따른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섭입대가 잡아당기는 힘과 해량에서 밀어내는 힘으로 설명하고 있다. 뒤에 설명해 줄게. 넘겨. 140페이지 한번 풀어봐.
140페이지에 변동대, 판구조론, 암석권, 연약권, 판, 작다, 그 다음 경계, 그 다음 8번의 멘틀, 9번의 지구 내부, 1번의 00XX, 그 다음 2번에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다. 기억 리얼에 들어갈 말은 기억은 대륙, 니은은 해안, 디귿은 암석권, 리얼은 연약권. 그 다음 3번에 0xx0. 그 다음 4번에 암석권, 경계, 멘틀의 대륙. 5번에 기억 니은, 6번에 0x. 이거 좀 들어볼게. 잠깐. 모르는 거 있었어? 멘트야. 음. 뭐냐면 뭐가 있냐면 판의 경계하고 판의 경계에서 판의 운동에 의해서 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했지. 이걸 볼 거야.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어떤 판의 경계가 있는지 봐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 있어. 판의 경계하고 지각 변동이 있는데 봐봐. 판의 경계하고 지각 변동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봐라.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인데 자, 첫 번째 판의 경계에 종류가 있어. 판 경계에 종류가 있어. 판 경계는 크게 세 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모이는, 그리고 판과 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 그 다음 또 판과 판이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가 있어.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지형이 형성되고 발생하는 지각 변동도 특징도 좀 틀리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가 있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가 있단 말이야.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하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멘틀이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식겠지. 그러면 식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져. 그러면서 하강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륙 지각을 해양 지각이 파고들어. 그리고 만약에 상승하면 여기서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벌어지면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뭐냐? 마그마가 분출돼 갖고 해령이 생기는 거야. 해령. 바다 산맥이 생기는 거야. 해령이 생긴다. 그러면 봐봐. 해령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는 해령이 생기고 여기는 뭐가 생겨? 파고들면서 바다 골짜기인 뭐가 생겨? 뭐가 생겨? 해구가 생겨. 해구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겨. 마그마가 생겨갖고 마그마가 올라가가지고 화산섬이 생겨. 근데 화산섬이 원형으로 생긴다. 호상열도가 생겨. 호상열도가 생겨. 이해됐어? 호상열도가 생겨. 그럼 보자. 호상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봐봐. 호상열도 생기는데, 잡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육지, 여기서는, 여기서도 하강을 해. 이제 식으니까 하강하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대륙판을, 해양판이 파고들어.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해구들은 생기는데 여기가 산이 생겨. 이걸 뭐라고 그래? 스콕산맥이 생겨. 갖고 남아메리카의 해안선을 따라 뭐가 있어? 안데스 산맥이 있지. 스콕산맥이 생긴다. 뭐하고 해구하고. 봐라. 여기 봐봐. 여기는 해안판이 대륙판을 파고들면서 해구하고 뭐가 생겨? 원형으로 섬이 생기지. 호상열도라고 해. 그리고 여기는 멘틀이 상승하면서 벌어지면서 해령, 바다 산맥이, 해저 산맥이 생겨.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이제 해안판이 대륙판을 갖다가 파고들면서 스콕 산맥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판의 경계가 생기는 거야. 시훈아, 뭐 생긴다? 그 다음 보조전 경계, 수렴한 경계가 생긴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보자. 이제 발산형 경계는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는 뭐가 상승한다? 이 부위는 멘틀이 상승합니다. 멘틀이 상승하면서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마그마가 올라와. 그래서 마그마가 새로운 판을 생성하는 거야. 판이 생성된다. 이해됐어?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그러면 보자. 판이 생성되고 그 다음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 봐봐.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여서 두 판이 서로 멀어져. 그러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역이 만들어져 가지고 판의 경계 부위에 나이가 매우 적은 암석이 분포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있냐면, 자, 해안판과 해안판이 서로 멀어져. 그러면 봐. 여기서 해안판과 해안판이 멀어지지.
상승하니까 무슨 힘이 작용해? 잡아당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 이게 뭐라 그래? 장력이라고 해. 이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 응? 근데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봐라.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그러면 얘가 벌어지니까 여기 있던 마그마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새로운 해양지가 뭐 해령이 생긴다. 바다산맥 해령이 생겨. 그리고 가운데는 V자 모양의 계곡이 돼. 이걸 뜨거울 열차가 아니라 V자형의 열곡이 생긴다. 찢어진 열차야. V자 모양의 열곡이 생겨요. 그러면 봐. 그리고 봐. 그러면 여기가 새로 생긴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또 퇴적물이 쌓여있고 여기가 밀린단 말이야. 이제 밀려. 여기서 밀어낸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 여기 있던 것들은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해령을 축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된다? 오래돼, 젊어. 오래되겠지. 이해됐어? 즉 봐라. 여기서는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갈라지지. 그럼 이 갈라진 틈으로 뭐가 들어와? 나와. 마그마가 나왔고 해령, 바다 산맥을 만들지. 그리고 가운데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 있던 것들은 다 밀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게 일어나. 해령을 축으로 나이가 어떻게 된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는,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많다. 그렇지, 많아지지. 그리고 봐라. 이것만 많아지냐? 아니야. 봐라. 나이가 오래되니까 봐봐. 나이가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어떻게 돼? 자,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돼? 두꺼워져. 자, 해령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돼? 오래되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였겠지.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고 뭐야? 수심도 어떻다? 깊어져. 옆에 그림에다가 써놓으면 돼. 여기. 이해됐지? 그리고 이때 또 장력을 받으면 써. 이때 장력을 받으면 또 뭐가 생기냐? 장력을 받으면 힘을, 지층이 있잖아. 쌓여있는데 힘 받지? 지층이 끊어져. 이걸 단층이라고 해. 근데 장력을 받으면 정단층이 생긴다. 정단층은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지층이 쌓였는데 힘이 계속 받다 보니까 축척이 돼가지고 지층이 끊어져. 그러면 이게 단층면에 대해서 위에 있다 상반, 얘가 하반이야. 그러면 장력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반은 내려가고요. 하반은 올라가는 정단층이 생긴다. 정장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또 해양판만 갈라지는 게 아니야. 대류판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 갈라지면 얘도 골짜기가 생겨. 열곡이 생겨. 근데 이렇게 열곡이 생겨. 이거는 거의 높진 않아. 이렇게 생겨. 이렇게 길게 열곡대가 생겨. 열곡대가 생긴다. 이걸 뭐라 그래? 열곡대라 그래. 열곡대. 여기서 해령은 뭐가 있냐? 얘가 대서양 중앙에 있는 그 다음 동태평양에 있는 그리고 지각변동은 뭐가 일어날까? 여기서는 지각변동은 뭐가 일어날까? 지각변동은 뭐가 일어날까? 당연히 마그마가 솟구치니까 뭐가 일어나? 화산활동이 일어나. 그리고 뭐 또 일어나? 천발 지진이 일어나. 바로 밑에서 올라오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나.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제. 근데 보자 이제.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갈라지지. 그럼 얘도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야.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다. 열곡대가. 근데 이제 이것도 뭐가 생겨? 지각변동이. 마그마가 분출되잖아. 화산활동이 생겨. 그리고 얘도 천발 지진만 생겨. 그래가지고 얘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 열곡대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아프리카 여기 있지. 벌어지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벌어지다 보면 여기가 열곡대 계곡이 깊어져. 갖고 해수면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바닷물이 들고 하고 홍해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홍해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앞에 보면 여기를 보면 자 여기서는 발사형 기계는 화산 지각변동은 화산활동하고 천발지진만 일어나고 발사형 기계에서 발달한 지형은 해령 열곡대야. 근데 발사형 기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 대류판과 대류판의 발산이 있는데 봐봐.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은 뭐가 발달한다? 해령이 발달해. 판의 경계가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그리고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역이야. 왜? 야, 낮잖아. 주변은 평원이고 얘는 볼록 솟아 있으니까 얘는 수심이 어떻게 돼? 낮지. 그리고 해령이라든지 해저 산맥이 발달했고 해령 중심부에 열곡이 존재하고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 열곡의 새로운 해양 지역이 형성된다.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 대류판과 대류판이 발산하지. 그러면 열곡대가 발달한다. 판의 경계가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두 대류판이 멀어지고 폭이 좁은 계곡이 띠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서 열곡대가 형성된다. 열곡대에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바다가 형성되어 해령으로 발달한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그리고 옆에 나왔다. 열곡대가 발달하면 열곡대가 점점 넓어지고 넓고 깊어지면 상승하는 마그마가 해양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좁은 바다를 만들고 더욱 발달하면 새로운 해령이 형성된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보면 이제 봐봐. 이제 수렴형 경계지. 수렴형 경계를 보면 수렴형 경계를 보면 두 번째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야. 멘틀이 하강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이 파고들어. 그러다 보니까 판이 소멸한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파고드는 경우하고 섭입형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충돌하면 밀도가 대류판이 지각 자체가 멘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파고들지를 못해. 그래서 충돌한다.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섭입형에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대류판하고 해안판이 만날 때 누가 밀도가 크니? 시원아. 해양. 그렇지. 해안 지각의 밀도가 더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봐봐. 멘틀이 하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류판을 해안판이 파고들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바다 골짜기 뭐가 생겨? 해구가 생겨. 그리고 여기에 섭입하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성돼? 마그마가 형성돼. 그래갖고 마그마가 올라가고 화산섬이 돼. 근데 이 화산섬들이 어떻게 있다? 원형으로 생겨. 이걸 뭐라 그래? 호상열도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봐봐. 섭입, 지각변동, 화산활동이라든지 지진은 어디서 생기니? 섭입 당한 쪽에 생겨? 섭입 한쪽에 생겨? 섭입 당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여기 깊이 들어가면 얕게 들어가면 천발지진, 중간 들어가면 중발지진, 깊게 들어가면 신발지진까지 다 생겨.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화산활동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야. 천발부터 섭입형은 신발까지 다 일어나. 신발지진까지 다 일어나. 이해됐지? 그럼 보자고. 그러면 자 봐라. 또 뭐가 있냐면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화산활동하고 천발지진, 신발지진까지 다 일어나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되고 잡아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무슨 힘이 작용해?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지. 미는 힘이 작용하면 봐봐. 미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강하니까 미는 힘은 뭐가 작용해? 횡압력이 작용해. 횡압력이 작용해. 그래가지고 무슨 단층? 역단층. 정장은 시대를 역행한다고 외우면 돼. 그러면 힘이 작용하니까 이 지층이 끊어져. 끊어지면서 상반이 올라가고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가. 이해됐어? 그러면
그러면서 역단층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가 있다? 얘가 뭐가 있다? 일본 해부, 일본 열도. 일본은 왜 지진 피해가 크냐면 일본은 해구하고 나란하게 분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천발 지진이니까 바로 전달이 돼. 갖고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니까 잘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덜 일어나는 거야. 일본에 비해서. 이해됐어? 갖고 일본 해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뭐가 있냐면 페루 칠레 해부. 여기는 특이하다겠지. 봐라. 얘는 특이하게 얘는 나츠카판하고 해안판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 만나. 근데 대륙판이 만나면서 해안판이 대륙판을 파고들어. 근데 그러면서 뭐는 생겨? 해구는 생겨. 페루 칠레 해구 생겨. 근데 여기가 계속 밀어버리니까 이쪽이 올라오고. 아까 뭐가 돼? 해구하고 뭐가 생긴다? 스곡산맥. 안데스 산맥이 생깁니다. 안데스 산맥이 생깁니다. 그러지만 얘도 뭐야? 화산활동. 천발부터 신발 다 일어나. 섭이병은 다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섭이병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만나. 그럼 봐라.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적은 해안판을 파고들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봐봐. 우리나라 주변에 판이 세 개가 있어. 와, 뭐가 있냐? 태평양판, 그 다음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이 있어. 그 중에 얘들은 해안판이야. 얘는 대륙판이야. 하고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을 파고들어. 근데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만나지. 그럼 누가 파고들어?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파고들어. 알아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야. 그리고 여기는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하고 만났는데 태평양판이 파고들어. 필리핀판. 그러면서 바닷속에 뭘 만든다? 해구를 만들어. 해구하고 호상열도를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얘도 뭐가 있나? 당연히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어. 갖고 해구도 만들고 이게 화산활동. 천발부터 신발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 그래갖고 얘가 뭐가 있냐?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 근데 마리아나 해구는 바닷속에 있는데 또 볼자리가 생겨. 제일 깊어. 우리 전 세계 수심 중에서 제일 깊어. 거의 한 7, 8km 넘어. 그러니까 그리고 알류산 해구가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수렴형 갱해 중에서 섭이병은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 해양판이 파고들어. 그리고 해양판하고 해양판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파고들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해구하고 뭐가 생겨? 호상열도가 생겨. 그리고 남아메리카하고 나치가판하고 충돌하면 해구하고 뭐가 생긴다? 페루칠레 해구하고 스콕산맥이 안데스산맥이 생겨. 공통적으로 전부 다 화산활동 발생하고 처음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이해됐지? 그러면 옆에 봐봐.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며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지. 그래갖고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로 나눌 수 있다. 섭입형 경계는 해안판이 섭입하면서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이 형성되고, 충돌형 경계는 두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스콕산맥이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은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이야. 그리고 세 번째,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데, 해안판과 해안판의 수렴, 해안판과 대륙판의 수렴,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섭입형 말고 또 충돌형이 있다. 충돌형이 있어. 충돌형은 뭐냐? 누구하고 누구 만나?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 그러니까 밀도가 비슷하니까 더군다나 서로 파고들지는 못해. 근데 파고들긴 파고드는데 멘틀로는 파고들지 못해. 뭐냐면 왜? 쥐각이 멘틀보다 밀도가 어떻게 돼? 더 낮아. 그러니까 파고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는 안 생겨. 화산활동은 안 생겨. 응? 파고들어가지고 마그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그마를 못 만들어.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하는. 근데 뭐는 생긴다. 지진은 생기겠지. 처음발부터 중발까지는 생겨.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그 다음 뭐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해갖고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지.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이다. 이해됐어? 자, 야 옆에 나왔잖아. 왜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렴형 경계의 판이 섭입하면 마그마가 생성된다. 하지만 두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에는 판의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리고 섭입대가 있는데 섭입대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섭입대를 따라 지진이 하는데 깊이가 점점 깊어져 처음발,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그리고 해안판과 해안판은 섭입형 경계인데 밀도가 큰 해안판이 파고들지.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해안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해구가 형성되고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하여 섭입하지 않는 판에 섭입당하는 판에 해구와 나란하게 호성열도가 형성되고 천발, 신발 지진이 다 생긴다. 판이 섭입함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갖고 얘가 알류산 해구가 있다. 해안판하고 대륙판이 섭입형 경계에 있으면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형성된다. 그리고 화산은 대륙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해구하고 나란하게 호성열도가 분포하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처음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생긴다. 일본 해구, 일본 열도,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있다. 안데스 산맥은 뭐야? 호성열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스콕 산맥이 생겨. 그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스콕 산맥이 형성되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서 지구 내부로 섭입할 수 없으므로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그마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활발하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해갖고 생긴다. 이해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보존형 경계가 있어. 보존형 경계는 뭐야?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야. 판의 경계가 보존이 돼. 그러다 보니까 보존형 경계야. 근데 자, 보존형 경계는 제일 밑에 있어. 142페이지에.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는 판이야.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판의 보존형 경계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지만 해구와 해구 사이에도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이 거의 없고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로 누구야?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생한다. 드물게 해구하고 해구 사이도 발생해. 근데 이렇게 생긴 거야. 해령이 서로 다른 판에 만들어졌어.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밀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판과 이 판의 이동 속도가 틀려. 시훈아, 그러면 이동 속도가 틀려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부분은 같은 방향이니까 마찰이 안 발생해.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근데 이 부분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마찰이 발생해. 이 부분이 변한다는 칭이다. 즉, 이 변한다는 칭은 해령하고 수직으로 발달해.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발달해. 얘는 이거잖아. 얘는 이렇게 변하잖아. 그러면 얘는 뭐만 발생할까? 화산 활동은 없어. 그리고 마찰이었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얘가 뭐 있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 미국 영화에 산 안드레아스라는 게 있었어. 이게 여기서 지진이 발생해요. 거대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재난 영화에 있었어. 그럼 봐라. 자, 올라오면 143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한다. 변환 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어긋나는 곳을 수직으로 가로지는 곳에 나타난다. 천발 지진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그리고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하고 어긋나기만 어긋나가는 거야.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이런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보자. 첫 번째, 화산 활동하고 지진을 볼 거야. 지각 변동. 화산 활동은 뭐라 했어? 아까 처음에. 마그마가 지하에 있다가 지각의 약한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과정이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화산 분출물을 배출하는데 이제 이게 화산 분출물이 뭐가 있어? 세 개가 있어. 첫 번째가 뭐야? 화산가스. 만약에 마그마에 화산가스가 많지. 그러면 이 화산이 폭발 격렬히 분출해. 막 빵빵 터져. 하고 수증기가 대부분 있다. 수증기가 70%. 그 다음이 많은 게 이산화탄소하고 뭐야? 이산화황이야. 특히나 이산화황이 섞이면 비에 섞이면 산성비가 돼요. 옆에 봐라. 화산가스는 70%가 수증기고 이산화탄소가 15%고 질소가 5%, 이산화황이 5%, 기타 염소, 수소, 아르곤이 5%다. 그리고 화산 세설물이 있어. 얘는 기체고 화산 세설물은 뭐야? 고체야. 이게 분출되면서 마그마가 이제 용암이 분출되면서 용암이 날아가다가 식어. 그러면 돌덩어리가 큰 거는 돌덩어리가 되고 작은 건 작아. 아주 작은 것들은 뭐냐? 재나 진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화산암개, 화산역, 화산역, 화산재, 진이 있어. 화산암개는 64mm 이상이야. 그러니까 돌덩어리.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 지훈아. 머리 빵꾸 나오겠지. 머리도 녹여버릴 거야.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큰데 열도 있으니까. 그리고 화산역은 2mm에서 64mm 사이니까 자갈 정도 돼. 그 다음 화산재는 0.06에서 2mm야. 진은 제일 작아. 0.06 이하야. 자, 입자의 크기에 따라 화산, 안개, 역, 재, 진으로 구분한다. 용암하고 마그마의 차이가 뭔지 아냐?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그러면 화산가스가 빠져나가면 그게 용암이야.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후 지표로 분출된 영육물질로 온도는 700에서 1200도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가 있어. 피해를 보면 화산활동의 피해는 환경적 피해는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 변화를 일으켜 대기에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고 산성비가 내리게 해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는 뭘 일으켜? 원실기체잖아. 원실효과를 일으켜. 그리고 이산화황이 비에 포함되면 산성비가 내려. 그리고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춘다. 한 16년 전인가 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크게 폭발했어. 가지고 그게 화산재는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야. 몇 달간, 몇 주간, 몇 달간 머물러.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한테는 화산재가 치명적이야. 엔진로 빨리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유럽의 비행기가 많이 결항됐어. 그 정도야. 그리고 용암에 의해 지형이 변하고 산불이 발생한다. 그리고 화산세설물이 용암에 섞여. 누구야? 이상한 거 아니야? 봐봐. 화산 세설물이 용암에 섞여 산사면을 따라 흐르면 산사태가 발생한다. 옆에 봐봐. 화산 세설류라고 있어.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뒤섞인 먼지 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어 산사면을 따라 흐르는 현상이다. 최대 700km/h래. 1시간에 700km 간다. 졸라 빠른 거야. 엄청 빠른 거야.
온도는 약 1000도씨 이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피해는 화산재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용암에 의해서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되고 그러면 화산활동의 이용은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야. 화산활동으로 축적 분출된 광물질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농사가 잘 되게 한다. 또 화산지대를 열을 이용하여 지열 발전이나 온수로 이용하고 관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야, 시훈아, 너는 일본 가봤어? 네. 일본에 유명한 온천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 베푸라고. 그 베푸를 갔다가 차를 타고 갔다 한번. 근데 베푸가 그 바닷가 이쪽에 있어. 근데 내려가는데 도시 자체가 뿌연 거야. 막 그리고 똥 냄새가 나는 거, 유황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유황도 화산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왜 뿌였냐면 수증기가 계속 분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딱 하면 수증기 나오거든. 갖고 배포 어느 마을에 가갖고 향토 음식이 돼갖고 뭐 계란하고 뭐 야채 같은 거 있잖아. 데쳐가지고 뭐 해주는 거 있는데 뭐 세면대 같이 생긴 시멘트가 있어. 갖고 가운데가 오목해. 그리고 나무 마개가 있어. 나무 마개를 빡 뺐더니 수증기가 샥 올라옵니다. 갖고 플라스틱에다가 야채하고 계란을 놔두더니 계란이 있는 거야. 엄청 빨리 익더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화산 활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향,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감시한다. 뭐 지표 온도 상승, 뭐 화산 가스 분출, 지진 횟수 증가, 지형의 변화를 관측하여 분출 시점을 예측한다. 옆에 나왔어.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 화산 분출 시기가 가까워지면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지진의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이 증가하여 지표의 온도가 상승한다. 또한 마그마의 상승으로 지표가 융기하여 산사면의 경사각이 증가한다. 그리고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고 대피소를 만든다. 그리고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하여 용암의 이동 속력하고 경로를 조절한다. 야, 물을 뿌려가지고 용암을 갖다 굳혀버려. 갖고 방향도 바꿀 수 있어. 이해됐지? 그 다음 넘겨. 지진 봐. 넘겨. 지진을 보자. 지진은 뭐야? 짧은 시간 동안에 넓은 지역에서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을 파괴시키거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발을 해요. 그래갖고 지표면까지 전달되는 게 지진이야. 지진은 뭐야? 지진은 알아? 지진의 발생 원인은 뭐야? 단층, 지층이 끊어지거나 또는 뭐야? 화산 폭발. 또는 지하 동굴의 붕괴에 의해서 진동이 생겨가지고 이 진동이 지표면까지 전달되는 거야. 지진파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지진에 의한 피해는 첫 번째 환경적 피해는 해저 지진에 의해서 지진해일, 쓰나미가 발생하지. 지진해일, 지진해일은 해저 지각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해파로 해안선의 접근함에 따라 전파 속력은 느려지지만 파고가 엄청 높아져. 10m, 20m가 돼버려. 하고 쓸어버리는 거야. 그럼 보자. 이때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도로와 건물 등이 붕괴되어 교통마비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가스관이 파괴되어 가스 누출이 되고 전선이 끊어져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진 발생 후 화재나 질병 등의 발생으로 2차적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처음에 문을 열어. 왜? 문이 있잖아. 지진에 의해서 뒤틀려갖고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 그리고 책상 밑에 베개대나 뭐 대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지진도 끝나고 여진도 없는데 그것도 다 되면 이제 큰 지진이 나타나면 끝나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 그리고 그때 가스 밸브나 전기를 차단해. 그리고 넓고 아무것도 없는데 운동장으로 가야 돼. 근데 이동할 때 건물 주변으로 가면 안 돼. 도로 중앙으로 가야 돼. 왜? 간판 같은 게 떨어져 갖고 다칠 수가 있다. 이해됐어? 근데 이제 심한 게 지진에 의한 폐해는 자전축도, 지구 자전축도 변화시킬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대규모 지진은 지구의 자전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륙분포에도 영향을 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지구 자전축이 10cm가 이동하였고 일본 본토는 2.4m 서쪽으로 이동했다. 자 봐라. 그리고 알아. 자 지진의 이용은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분석하여 P파, S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인공 지진을 일으켜 지하 구조를 파악하고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도로, 댐 등의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그리고 지진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단층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은 대형 건물을 건설하지 않고 건물을 건설할 때 내진 설계를 의무한다. 내진 설계는 뭐야? 지진에 버틸 수 있게 구조를 설계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부터 이제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어.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가 된 거는 한 50%도 안 될 걸. 근데 일본은 내진 설계가 90% 이상이야. 왜? 얘들은 지진이 많이 나니까 무조건 내진 설계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을 알려 피해를 줄인다. 해안 지역은 지진 해리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하여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이해됐어? 145페이지 넘겨봐. 봐봐. 우리 경계가 판의 경계가 다 나오는데 1번은 뭐니? 발사형 경계,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갈라져서 생기는 동아 프리카의 왜곡대야. 얘는 화산 활동하고 천발 지진만 생겨. 2번은 뭐냐?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갈라져서 얘는 해령이 생기고 화산 활동하고 천발 지진 생긴다. 3번이 뭐냐? 보존형 경계야.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하고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야. 뭐야? 얘는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4번은 누구야?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야.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한다. 얘는 화산 활동 안 일어나고 천발하고 중발만 일어난다. 히말라야 산맥이고. 5번이 누구냐? 수렴형 경계. 대륙판하고 해안판하고 만나는 해구, 호성 열도가 생기는 안류산 해구야. 그리고 6번이 뭐냐? 6번은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로서 페루 칠레 해구 또 뭐가 생기니? 안데스 산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화산 활동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긴다. 앞에 풀어봐. 145페이지.